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려운 내용이라고 단단히 각오하라고는 했지만 선생님 설명 차근차근 들으면서 하나씩 따라오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기술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이 공통으로 가지는 사행정이라는 것에 대해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4기통 엔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가 4기통이라는 걸까요? 뭐가 4개길래? 바로 이 기다란 부분, 실린더가 총 4개라서 4기통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실린더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에요. 우리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빨간 동그라미 안을 보면은 동그란 게 들어가 있죠. 여기를 크랭크축이라고 하는데요.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직선운동은 회전운동으로 변환시켜줍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링크 걸어줬던 영상을 본 친구들은 아마 어떤 말인지 바로 이해가 갈 거예요. 이 크랭크축이 움직이면서 바로 이 부분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스톤이죠. 그럼 피스톤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해주면 아래에 있는 크랭크가 빙글빙글 돌아가겠죠. 이게 바퀴축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영상 중간에 불꽃이 팍 하고 터졌던 부분이 있었죠. 바로 그 힘으로 피스톤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그 힘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으로 나뉩니다. 가솔린 기관을 먼저 예시로 폭발하는 과정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던 교과서 그림이죠? 선생님이 좀 복잡하게 생겨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해가 잘 가나요? 그럼 각 부분의 용어를 한번 설명을 하고 제대로 사행정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이 통을 실린더라고 합니다. 여기 위에 구멍 2개가 있죠. 하나는 공기랑 휘발유가 들어오는 곳이고요. 하나는 뭘까요? 자동차에서 나오는 가스. 맞습니다. 배기가스가 나오는 곳입니다. 구멍이 그냥 열려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밸브도 있어요. 각각의 이름은 흡기 밸브, 배기 밸브입니다. 쉽죠? 공기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는 밸브는 흡기, 공기가 나가는 부분에 있는 밸브는 배기 밸브. 그리고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는 부분 뭐라고 했었죠? 네, 피스톤이었죠. 불꽃이 확 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를 점화 플러그라고 합니다. 조금 스포를 해주자면 이 점화 플러그라는 장치는 가솔린 기관에만 있는 장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가솔린 기관이 작동하느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사행정 기관이라고들 해요. 왜냐면 작동 단계가 위에 써있듯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순서로 총 4단계거든요. 먼저 첫 번째 흡입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흡입 행정에서는 흡기 밸브가 열립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들어올까요? 밖에서 기체가 훅 들어오겠죠. 공기와 휘발유가 섞인 혼합기가 들어옵니다. 방금 보셨나요? 혼합기가 들어오면서 초록색 피스톤이 훅 내려가죠. 이게 바로 사행정의 1단계 흡입 행정입니다. 끝이에요. 이게 하나도 안 어렵죠. 예시를 들어보자면 주사바늘을 팔에 딱 꼽고 우리가 밑을 쫙 당기면 피가 쫙 들어차죠. 이런 과정이 흡입 행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혼합기가 들어오면서 피스톤을 내리는 건지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흡입하는 건지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런 원리다라고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흡입 행정이란 피스톤이 아래로 움직이고 혼합기, 즉 공기와 휘발유가 실린더 내부로 들어오는 단계입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 압축 행정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자, 이제 공기가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공기의 출입을 막기 위해 흡기 밸브는 다시 닫힙니다. 그리고 피스톤이 위로 다시 쭉 올라옵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우리 이런 식으로 부피가 줄어들면 안에 있는 공기의 압력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압력은 높아지게 되죠. 자, 이 과정이 바로 압축 행정입니다. 정말 쉽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면 피스톤이 위쪽으로 움직이면서 혼합기를 고온 고압으로 압축하는 행정입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벌써 반이나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폭발 행정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이렇게 잔뜩 압축시켜 놓은 혼합기에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을 발생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잔뜩 압축해서 에너지가 높아져 있는 혼합기에 불꽃이 확 폈어요. 당연히 폭발하겠죠.
그럼 보셨나요? 폭발하는 힘 때문에 피스톤이 다시 아래로 훅 내려오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점화 플러그에서 전기 불꽃이 발생하여 혼합기가 폭발하면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 이 단계가 폭발 행정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계 배기 행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공기를 배출하는 단계예요. 피스톤이 위로 움직이고 배기 밸브를 열어서 안에 있는 공기를 내보냅니다. 배기가스죠. 바로 이 단계가 배기 행정입니다. 우리 정리해 볼까요? 피스톤이 위쪽으로 움직이면서 배기가스를 밖으로 내보낸다. 이렇게 한 단계씩 알아보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우리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머릿속에 방금 공부한 내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먼저 흡입 단계에서는 피스톤이 내려가고 흡기 밸브가 열리면서 혼합기를 안으로 넣게 되죠. 자, 압축 단계에서는 흡기 밸브는 닫고 피스톤을 다시 위로 쭉 올려서 안에 있는 공기의 압력을 높였습니다. 자, 그리고 폭발 행정에서는 이렇게 압축된 공기에 불꽃을 내서 폭발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 배기 행정에서는 배기 밸브를 열고 피스톤을 위로 올려서 배기가스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소개했던 영상을 잘 생각해 보면은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 자행정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던 영상이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쵸? 이제 여러분 이제 완벽히 이해 갔나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가솔린 기관입니다. 이제 디젤 기관의 자행정에 대해 다시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숨 쉬는 표정이 여기서도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솔린과 디젤은 매우 비슷해서요. 굳이 서로 따로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둘의 차이점만 간단하게 공부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빵 짧죠? 자, 가솔린과 디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가솔린은 휘발유와 공기를 섞은 혼합기를 넣고 그리고 그거를 압축해서 전기 스파크로 폭발을 시켰죠. 디젤은 공기만 넣습니다. 공기만 넣어서 공기만 압축한 다음에 압축돼서 에너지가 잔뜩 올라간 이 공기에 점화 플러그로 불꽃을 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바로 연료를 분사합니다. 어떤 차이인지 알겠나요? 다시 한번, 가솔린은 공기와 휘발유가 같이 들어있는 공기를 흡입해서요, 걔를 압축한 다음에 여기에 점화 플러그로 전기 스파크를 내서 폭발시키는 거예요. 근데 디젤은 공기 휘발유가 섞인 게 아니고 공기만 넣어서 그거를 압축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 디젤 연료를 뿌려서 이걸 폭발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갔죠? 자, 우리 오늘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을 배운 거예요. 물론 선생님 같은 뛰어난 실력의 기술 교사랑 했으니 어렵지 않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가솔린과 디젤 기관의 차이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리고 제트 기관과 로켓 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좀 짧죠? 자, 원래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던 이 두 가지 내용도 원래 한 수업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개학 날짜가 20일로 잡혔죠. 그래서 원래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에너지를 끊기보다는 그냥 수업을 반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여러분 개학하면 그때부터 에너지를 공부하는 걸로 선생님이 조금 순서를 바꿔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내용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저번 시간에 보여줬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